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총선을 치르기 전에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은 이 보수 세력으로 불리는 이 국민의힘 그 전신도 포함해서요. 언제부턴가 이 공천 파동이 계속 터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번에는 그 파동 없이 정말 스무스하게 지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 추가로 20 내지 30석 정도 더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공천할 때 잡음이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김무성의 그 옥새 파동 그 당시에 또 뭐 그와 마찬가지로 큰 어떤 논란이 됐던 게 진박 감별 바로 그거였죠. 그게 사실은 그 공천하는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심하게 그 당시 따지진 않았는데 언론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 버렸죠. 그 프레임이 걸리면서 그냥 완전히 그 선거는 망했던 거고요. 자, 그 후에 4.15 때도 뭐 잡탕밥이 되면서 뭐 갑자기 등장한 김형호, 김세연 이 이제 공관위 팀들이 공천을 또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고요. 당시 황교안 대표를 어거지로 그냥 이제 종로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투입하면서 전체적인 얼개가 다 흥걸어졌었죠. 그때도 공천 파동이 또 뭐 적잖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만큼은 어쩌면 희망 섞인 관측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종로는 최재형 현 의원이 그대로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최재형 카드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경쟁력만 놓고 보면은 최재형보다도 좋은 카드가 있지만 최재형보다 좋은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뭐 박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기 가면 확실히 이제 승리 카드지만 최재형으로서도 노무현 사위죠. 거기하고 한번 붙을 것 같은데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던데 약간의 차이는 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종로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거론되던 인물들 중에는 그래도 최재형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곽상은입니까?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곽상은이는 뭐 정치 그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만 그 배경에 이제 노무현을 깔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사위라고 하는 거대한 뒷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원래요. 임종석이다 뭐다 해가면서 여러 사람이 조금 나름대로 그쪽에서 거물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로를 노렸죠. 그런데 권양숙이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는 싹 다 들어가고 말았죠. 그 정도로 아직 노무현의 파워는 막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노무현을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요, 최재형보다 나은 카드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종로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볼 때는 저기는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인데 최근 선거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이 최재형 의원이 재보궐 해서 이겼었죠. 그 앞에는 계속해서 큰 선거에서 졌죠. 계속해서 홍사덕이 지고 오세훈이 거기서 두 분이나 졌어요. 이제 그것을 반드시 이제 탈환해야 됩니다. 최재형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중량감은 있는 거죠. 감사원장 했고 스스로도 또 대선 출마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중도 포기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나름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뭐 괜찮은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오를 떠나서 경쟁력은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하는 이기는 공천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공천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큰 잡음이 없어요. 민주당은 이제 공천 이제 파동이 터졌고요. 이미 시작됐고 저기는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건데 저기는 한 30명 이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민주당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 그 야심 혹은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과 엄청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미 벌써 사선 의원이면서 현재 이제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하위 20%에 들어가고 컷오프 대상이 되자 바로 탈당을 하고 뭐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거대한 공천 파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중에서도 이제 대구 경북만 잘 처리하면은 정말 이제 이 유례 없이 깔끔한 공천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립적인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어디를 찍겠습니까? 난리 발광치고 뭐 저기서 시끄럽게 그냥 공천 다툼하고 뭐 그런 어떤 저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뭐랄까 이 이제 분란들이 정리가 돼버린 그리고 안정화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공천 이야기인데요. 이철규 의원 공관위원 아닙니까? 원래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언론도 뭐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윤핵관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으로서 이 이철규의 역할은 용산에서 오다를 내리면 그것을 그냥 거기서 관철시키는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선전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 비판자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이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어낸 그 시스템 공천 아래서 뭐 큰 잡음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자청해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경쟁력이나 당에서 역할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이철규 의원은 당연히 이제 단수 공천 뭐 대상자죠. 단수 공천을 이제 100% 줄 수 있는 인물인데 자청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번 총선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철규 의원이 크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는 집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안 되는 집은요 악재만 계속 터지고 되는 집은 좋은 일이 또 계속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은 되는 집 쪽으로 좋은 쪽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제3지대 세력들은 지금 뭐 거기 뭐 이전 투구 난리 났습니다. 양쪽 다 그래요 그쪽은.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번 선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큰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철규 의원이 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스스럼없이 이렇게 탁 하는 것도 봐도 정말 역시 공인답다. 말이 입이 무겁다 그러죠. 용산에서 끝까지 이철규 의원을 신뢰했던 것은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큽니다. 자기 세력을 만든다거나 엉뚱한 짓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크게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한다는 게요.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승호라고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제 이 사람은 태백 쪽에서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인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선거에 벌써 한 4번 나갔습니다. 포천시 의회, 경기도 포천시 의회 무소속으로 나갔고요. 2번 나가서 2번 다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8위, 두 번째는 2위로 아깝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가서 이때도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전선, 정선 이런 어떤 복합 선거구였는데요. 3위로 낙선했습니다. 19.75. 이때는요. 김진선 씨가 그때 강원도지사 출신이 있죠. 같이 나갔을 때인데 김진선 씨도 2위로 낙선했죠. 아깝게 떨어졌죠. 염동열 씨가 당시 새누리당 염동열 씨가 그때 당시 당선됐었죠. 거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3위를 했군요. 자 그리고 지난 4.15 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가지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인데요. 이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1.05% 정말 저조한 득표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철규 의원은 어쨌거나요, 용산의 첩자다 이런 어떤 세간의 어떤 그 비판을 불식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아주 대도를 긋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당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용산의 입김을 최대한 스무스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잡음이 이 시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진짜 이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초비상에 걸린 게 민주당입니다. 서울이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예전에는 분류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서울만큼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턴가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10년 백수 생활을 이제 이렇게 종지부 찍으면서 나가서 당시 박영선하고 대결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론조사 예비 여론조사에서 무려 25% 정도 이기는 것으로 20에서 25% 정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진짜로 저런 수치가 나올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서울은. 야 그런데도 놀랍게도 박영선을 상대로 거의 20% 가까이 이기더라고요. 결과적으로도. 그리고 그 뒤에 지방선거 때도 송영길하고 붙었잖아요. 그때도 사진에 보면은 선거 지지율 차이가 한 20% 가까이 났거든요. 설마 20% 차이 나겠나. 송영길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거물이고 그쪽에서 인천시장도 했고 오선 의원 했고 당대표 했는데 설마 뭐 그렇게 큰 차이 나겠나 싶었는데 진짜로 까보니까 한 20% 가까이 또 차이 났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잘 맞더군요. 자, 그것처럼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두 번 크게 이기는 걸 보고 와, 서울이 이상하다. 달라졌다.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울이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그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주변 위성도시로. 왜 나갔나 하면 그 집값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고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로 30대 40대 이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성향의 표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서울의 이 전체적인 지형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서울은 국민의힘의 텃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번 강서구청장 때 너무도 큰 차이로 지면서 이상하다. 이거 서울이 국민의힘의 텃밭이 아니다라는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도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이준석이나 뭐 등등 해서 내부 분탕이나 치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는 지 리더십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냥 붕 뜬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용산에 그냥 뭐 꼬봉처럼 이렇게 뭐 보인다고 자꾸 언론에서 그냥 선동하지 뭐 하나 되는 게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서울도 완전히 그냥 박살난다. 4.15 4년 전처럼 망한다. 뭐 이런 어떤 여론이 지배적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 연말부터 휘청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뭐가 있었어요. 이제 그 무렵부터 이제 한동훈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 뒤집어진 이 여론은요, 한동훈을 빼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너무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들과 달라서 그래요. 일단은 화법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도 발산하는 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예한 정치인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인 하면요. 정치판에서 한 몇 년 이렇게 굴러다니다 보면 능글능글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능글능글한 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이 마치 노련한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그거 싫어요. 그런 거를.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게 없거든. 능글능글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달아 먹었다 할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 상당히 또 영민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전투력도 갖고 있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미 많은 지지 팬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숨에 지금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했죠. 지금은 뭐 사실 보수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홀로 독주하는 것 아닙니까? 일강이죠, 일강. 차기 대선 주자로 보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폭발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서울은 적어도 서울만큼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몇몇 지역은 여전히 험지지만 서울 전체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천과 경기도도 많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공천 이야기 뭐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이 대결이 참 흥미롭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추미애하고요. 나경원 4선 의원 대 5선 의원이 대결합니다. 여성 유일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일한 5선 의원이 이 추미애입니다. 나경원이 이번에 이기면 이제 그 유일한 그것을 깨고 이제 유이한 5선 의원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추미애를 이기더라고요. 나경원이. 그리고 여기 이 자리는 원래 이수진이 있었죠. 이수진이 아웃되면서 곧 탈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에게 완전 험담 막 늘어놓더라고요. 이재명 비난하고 공관위를 향해서 막 독설을 퍼붓던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수진도 아웃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위 이제 이 여성 판사 출신들끼리 이제 대결을 하는데 과거의 추미애가 아닙니다. 추미애도 지금 막 갔어요.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신선미가 지금 죽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특히나 추미애가 이번에 불리한 게 친문들이 추미애를 싫어해요. 문재인을 너무 깠잖아요. 비난하고 또 조국도 깠고 지금 야당 지지세 중에는요. 그래도 친문 그래도 조국 이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들이 이 추미애를 안 찍어요. 차라리 투표 안 했으면 안 했지 니 안 찍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나경원의 상대적인 어떤 구도상의 우위가 지금 점유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이 이번에 드디어 추미애를 이기고 5선의 반열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요. 자, 권영시대 이현주 용산인데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현주가 이게 정말 깨대가리 없이 또 당하는 겁니다. 이현주를 불러들인 이유는 빤해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난한 정치인 5명 꼽으면은 요 이현주가 그중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 뭐 어떤 그 좌파 채널에 나가가지고 시부됐거든. 윤석열 대통령 씹고 김건희 여사 씹고 한동훈 씹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도 그런 걸 이렇게 저격을 잘하니까 열심히 저격하고 뭐 이재명이 가려운 것을 걸어주고 이러니까 이재명이 보고 저거 마음에 드는데 콜한 겁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쪼르르 달려가지고 꼬리치고 여기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놀아나는 거죠 지금. 이재명에게 지금 게임에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대가 다름 아닌 권영세거든요. 이현주로서 여기서 뭐 자기가 기반이 전혀 없을 텐데 지금 가서 민주당 기본표만 갖고 지금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현주 또한 과거에 친문들이 너무도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을 가장 많이 비난했던 깠던 인물 빅3 중에 한 명이 이현주예요. 그래서 친문들 오리지널 친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들 몇 명 꼽아보라 그러면 이현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추미애하고 비슷하게 친문들이 여기 이현주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여기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권영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정말 재미있는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현주 보고요. 공격수 역할만 하고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에 넘어가지고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쫄래쫄래 가가지고요.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두 사람 여기 이제 국민의힘 여기 여성 의원의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판사 출신 아닙니까? 전주의 의원이죠. 자, 전주의 의원 전현희 이제 전 의원이죠. 전현희는 재선 의원이고 여기는 이제 초선은 비례대표인데요. 전전 대결이네요. 전식끼리 대결이네요. 요거는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진짜 해보면은 정말 예측 불허의 승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원래 여기 강동갑에는 전주의 의원이 원래 이제 상대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은 이쪽에 이제 현역 의원이 누굽니까? 진선미죠. 짐선미 3선 의원 아닙니까? 19대, 20대, 21대 내리 이제 3승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여기 강동갑에서 이제 2번 연속으로 당선된 진선미가 이게 유력했었는데 진선미가 밀린 것은 이 전현희 자체가요. 이재명의 눈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현희 자체가 이거 친명으로 보기는 애매했는데 어쨌거나 그동안 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좀 싸우지 않았습니까? 투쟁을 좀 했고 그러면서 친명의 입장과 비슷해졌고 그리고 지금 대여 공격수가 지금 이재명에게는 필요한데 그래서 이 전현희를 이제 긴급 호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선미는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투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선이긴 한데 어떤 시사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쟁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밉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명 입장에서는 찍어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3선 의원이지만 그냥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이 전현희를 꽂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현희가 이제 등장하면서
여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제 매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서로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비슷한 인물들끼리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공천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치가 이루어졌어요. 나경원은 원래 제자리로 갔고 권영세도 원래 제자리로 갔고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일찍이 여기를 이제 표박 관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갑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리적 그런 우위를 갖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자면 뭐 천시 지시 인시 이렇게 말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인시이긴 하죠. 현재 인시의 흐름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는 지시 같은 경우도 나쁠 게 없어요. 여기 강동갑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하늘의 뜻인데 바람도 말이죠. 이건 국민의힘 쪽으로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현희도 이번에 이곳에서 장연하게 산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이번 선거는 정말 흥미롭게 이제 굴러가고 있고 수도권이 지난번 4.15 때 너무도 크게 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많은 어떤 여기 흥미거리가 있죠.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한강 벨트가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모두가 지금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